오늘까지는 퀵탭 복습을 냈거든요. 그래서 다 잘 풀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죠? 빗나갔어요. 수빈. 이건 쉬면 좋은 거야? 이거? 물리? 피식? 그래서 물리야 피식? 미안해. 어디로? 선생님 4번은 최대한 빵점 나올까봐 내가 부분 점수 줬어요. 알겠죠? 3점인가 아니야? 0.2인가? 채원 0.2, 3.2 중에 고민했는데 태인 솔직히 기억 안 나서 그냥 풀게 해. 공에너지로 풀려. 시간이 없었나? 0.2다. 아 이거 주한 주한이 기현이 책 받았어? 유진 어디? 해밀 스루 다 받았죠? 다 받았죠? 1, 2번은 요거는 뭐 여러분들 잘 풀 것 같은데 그죠? 빠르게 요거 점검 좀 해봅시다. 1번은 어떻게 풀면 됩니까? 1번은 자, 이 진자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이만큼의 높이 h만큼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가집니다. 중력 포텐셜. 그죠? 이 중력 포텐셜이 요게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뀐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K는 여기에서 이 P랑 같아야 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느냐 하면 요것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 각이 요게 60도예요. 자, 요게 40cm입니다. 단위 잘 보셔야 돼요. 40cm. 자, 그러면 요 값은 이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40에서. 그죠? 그러면 자, 요 값은 얼마일까요? 요 값은 20cm입니다. 자, 요거 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60도는 40분의 x입니다. 그래서 x가 40 코사인 60도인데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게 20이고 단위가 센티미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속도는 미터 퍼 세컨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 h는 0.2m로 놓고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쪽은 2분의 1 질량이 m
V 제곱 요것이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M G가 이제 10으로 줬습니다. 10. 그죠? 단위가 전부 다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미터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0.2 이렇게. 자 그러면 질량은 날라가고 2가 곱해지니까 요게 2죠. 곱해지니까 4니까 V 제곱이 4니까 V는 2m per sec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수레가 지금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K가 0이에요. 없어요. 근데 얘가 2를 받습니다. 2를. 그래서 10N의 힘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킵니까? 4m 이동시켜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빨라지느냐?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여기에서 마찰이 없기 때문에 R자 힘이 얘예요. 그래서 R자 힘이 한 1은 뭘로 간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빠르기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V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일한 만큼 얼마? 40줄의 일이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질량이 얼마입니까? 5kg이죠. 5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누면 8이고 곱하면 16이니까 V 제곱이 4죠. V 제곱이 16이니까 V가 4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을 맞춘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3번을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전에 할 때도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엄청 옛날에. 엄청 옛날이야? 예. 들은 기억에서 진짜 꽤 많이 옛날이에요. 꽤 많이 옛날. 그래. 꽤 많이 옛날. 시험지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자, 전부 다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얘 운동 에너지가 얘 위치 에너지로 같다. 그죠? 그래갖고 전부 3.2m 뭐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얘는 뭡니까? 얘랑 얘가 더해진 녀석이죠. 이 물체예요. 근데 이 물체가 이것과 같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얘가 박힌 상태에서 처음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박혔을 때 요 처음에 빠르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운동량 보존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이, 자, 여기 얼마입니까? 32의 1이네요. 그러면 그냥 30이네요. 30이고 얘는 정지해 있으니까 0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힌 상태에서 빠르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1kg이고 이게 15kg이죠. 그럼 16kg의 질량이고, 빠르기를 요걸 이제 박혔을 때를 V라고 치면 이 V 요걸 구하면 얼마입니까? V가 2m per sec죠. 그 얘기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중력 포텐셜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이 16
g입니다.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V가 2인데 2의 제곱이 되겠죠. 요것이 요 지금 물어보는 것은 높이 H죠. 최대 높이. 자, 요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MGH입니다. M이 두 개 합쳐진 거니까 16. 그 다음에 G가 10이죠. 그 다음에 높이 H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16 날라가고 2하고 요거 날라가고 그러면 0.2네요. H가 그래서 0.2m. 됐지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다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고 냈던 건데, 뭐, 다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원래는 안 돼. 이제 이해했으니까 다음에 똑같이 내주시면 다 물리는 접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물리라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통달한다? 대단한 천재입니다. 선생님 볼 때는. 알겠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일반 물리학, 대학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물리학의 거의 한 80% 정도의 내용이 실려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한두 번 듣고 다 이해를 한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학 부분만 하더라도 원래 대학 과정에서도 1년 정도 이래저래 잡다 보면 1년 정도는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정상 뭐 몇 개월 안에 끝내는 일정이지만 그렇게 끝난다고 해서 대학생들이 역학을 다 마스터하느냐?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볼 때는 상당히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알겠어요? 뭐 이거 고등학생들, 고3들한테 갖다 주면 쉽게 푸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고3들이 배우는 물리는 지금 현행 교과 과정에서 제한시켜 놓은 과정만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과정 없는 것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내용만 정성적인 내용만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계산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리2까지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량적인 계산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더라도 내신에서 하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겁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자, 요거는 이제 파동인데, 파동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이 파동은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파동은. 이 원운동이 이렇게 있으면 원운동을 이렇게 진동운동으로도 표현했었죠. 그죠? 그리고 진동운동은 이런 파동으로도 나타낼 수 있었고,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기운동. 알겠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용수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죠? 원운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속도로 돈다든지, 파동이 이렇게 생기는 거 전부 다
주기를 갖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운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주기 운동. 그래서 주기 운동들은 서로 간에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진동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면 얘가 이렇게 벌어지다가 변이가 최대치가 되죠. 그죠? 요때가 되면은 속력이 어떻게 되죠? 0이 돼야 되겠죠. 왜?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변이가 커지면 이거 용수철로 생각하면 이때가 힘을 복원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점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 오다가 요 지점을 지낼 때가 빠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최대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요 지점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자,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은 하면 요런 지점이 되겠죠. 속력이 최대인 지점은 하면 요런 지점이 될 거야. 그죠? 가속도가 최대. 어느 지점이 되는 겁니까? 가속도가 최대인 지점. 여기나 이런 지점이 될 거 아니야? 힘을 크게 받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을, 횡파를 종파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요? 변이가 플러스이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변이가 이걸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왼쪽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이는 곳이니까 밀한 곳이 되고, 그럼 여기는 이쪽으로 벌어질 테니까 소한 곳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파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소밀파라고 했어요. 횡파를 고접파, 높낮이가 생기니까 보통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가장 밀한 곳은 어딜까라고 하면, 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종파로 바꿔야 되겠죠. 밀하다, 소하다 개점이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모이네. 여기에서 모이는구나.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호가 C가 되겠죠. 1번은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소한 부분은 어디니라고 하면 여기가 밀한 곳이면 여기는 소한 곳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부러질 테니까요. 여기. 그죠? 그래서 A, E가 가장 소한 부분이다. 자, 매질의 속력이 0이 되는 부분은 어디니? 0이 되는 부분. 아까 방향 턴하는 부분이 이런 지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와 D. 그 다음 4번에 진동 속력이 왼쪽 방향으로 최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왼쪽 방향, 속력이 최대인 지점은 어디예요? 속력이 최대인 지점은. 자,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죠? 왜? 이렇게 오다가 이 지점에서 가장 빨라질 거고, 그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면서 여기에서 또 빨라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들이 속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들이다라고 보시면,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인데, 자, 요걸 조금 파동을 진행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아래쪽, 얘는 위쪽, 얘는 아래쪽이죠. 그죠? 아래쪽은 우리가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최대인 지점은 하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E. 자, 그 다음에 매질의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최대인 지점. 자, 가속도 최대인 지점은 어디입니까? 힘이 최대로 걸리는 지점 여기죠. 그럼 여기네. 마루나 볼. 그죠? 자, 여기 마루, 볼이라고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방향은 자,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받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받으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D라고 보시면 됩니다. D.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뭘 아는 게 중요하다? 아, 이 파동이 주기 운동이기 때문에 왕복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속력이 최대인 지점과 가속도가 최대인 지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수업한 내용 가지고 문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광전 효과 할 건데, 광전 효과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잠시 얘기했던 내용만 조금 설명드리고 갈게요. 물고기 나서 자,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확정이 난 상태에서, 알겠죠? 확정이 난 상태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플랑크가 광양자설을 들고 나옵니다. 자, E는 HF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광양자. 이거는 왜 나왔느냐 하면 흑체 복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측정에 의해서 여기가 파장이고 이쪽이 빛의 색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온도가 높은 빛을 물체를 측정을 해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 모든 파장인 빛이 나옵니다. 고온의 물체는 모든 파장인 빛을 내요. 그죠? 그런데 유독 세게 나오는 파장 영역대가 있더라. 근데 온도가 조금 달라지면 그 최대로 나오는 영역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설명을 하려고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파장 영역대에서 맞는 그런 이론이 나왔고, 긴 파장 영역에서만 맞는 이론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만 갖고는 여기 좁은 영역, 여기 긴 영역만 설명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때 누가? 플랑크가 이걸 완전히 설명을 해주는 식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형태가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알면 됩니다. 자, 요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몇 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죠? 뭐 10줄, 10줄, 100줄, 110줄,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수 있죠. 작게도,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0승에 대한 줄, 요런 값. 요런 값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없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도, 자, 우리 입자로 따지면, 입자 중에 제일 작은 입자들을 우리는 기본 입자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전자나, 뮤온이나, 타우나, 타우옵지 입자나, 쿼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보다 작은 거 없죠? 전하량도, 자, 전하량 뭡니까? 전기의 양이죠? 요거보다 작은 거 없어요. 이게 제일 작은 전기의 양이야. 에너지도 그런 값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 값이. 그래서 자, 여기 H 값이 뭐냐면 H 값이 6.63 약입니다. 여기 뒤에 2, 6 이렇게 나가는 숫자인데 요거 약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이렇게 표현되는 값인데 이 값이 뭐냐면 이 값보다 작은 에너지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것에 정수배 형태로 에너지가 존재하더라. 어떤 에너지? 빛 에너지가. 그런 얘기예요. 빛 에너지가 그렇게 가진다는 얘기는 모든 에너지가 그렇게 가진다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에너지가 어떻다? 불연속 적이다. 에너지가 불연속 적이다라는 얘기는 빛이 불연속 적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야. 빛이 불연속적이라는 얘기는 빛을 셀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야? 입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입자. 그래서 빛이 양자, 셀 수 있는 녀석이다 라는 뜻이야. 셀 수 있다는 것은 불연속적이다. 셀 수 없는 것은 연속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식은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외웁니다. 그리고 이 F는 뭐가 같습니까? 파동에서는 V는 F 람다죠. 그래서 F는 람다분의 V인데 이 V에다가 빛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C를 집어넣으면 F는 람다분의 C예요. 람다분의 C. 그래서 람다분의 HC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외워야 된다. 네,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두고 얘는 단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죠?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F분의 E죠? 근데 F는 뭡니까? 무엇의 역수예요? T의 역수죠? F는 진동수인데 T는 주기입니다. 주기랑 진동수는 역수 관계예요. 주기니까 초죠, 단위가. 그래서 F분의 E는 TE가 되는 거죠. TE. 그죠? E가 줄이고 T가 세컨드니까 이렇게 JS가 되는 겁니다. 단위 알아두시고. 자,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자, 한 장 넘어가서 저기 795페이지 한번 갑시다. 795. 자, 광전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광전 효과.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지요? 뭘로 받는다? 요 광전 효과 해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 인간적으로 되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원래 와이프가 있고, 그죠? 그리고 다른 여자랑 이제 또 삽니다. 근데 사촌 관계 정도 돼요. 어쨌든 그 본 부인이 계속 같이 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당신한테 줄 돈이 없지만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나중에 노벨상 타면 그 돈 줄게,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와이프가 오케이 합니다. 왜? 받을 것 같거든. 제 정도는 받을 것 같거든. 광전효과 이걸로 노벨상 받고 실제로 다 줍니다. 광전효과 얘기 나오면 그 생각이 좀 나요. 그 얘기가. 자, 어쨌든 광전효과는 뭐냐? 광전효과는 뭐냐? 이거는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자, 이게 금속이라고 치자. 금속이라고 치자. 여기다가 빛을 쬐어요. 빛. 빛을 쬐더니 전자가 나오네? 금속에다 빛을 띡 줬더니 전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실험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기 있죠, 검정기. 검정기는 여러분들 배워서 알죠? 그죠? 검정기에다가 여기 이제 아연 금속을 이렇게 위에다 두고 이걸 전부 다 마이너스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형태로 만들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로 만들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형태로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만 돼 있으면. 그죠? 플러스 대전체하고 접지시키면 되죠? 이렇게 만들죠? 자, 여기에다가 자외선을 딱 쬐주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오므라든다, 이렇게. 여기 오므라든다는 얘기는 뭐야? 전자가 막 튀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마이너스, 여기는 중성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쫙. 그래서 오므라드는 건데, 자, 어쨌든 빛을 쬐니까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네? 이게 그냥 광전 효과예요. 현상은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그 당시에 빛은 뭐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이걸로 확정이었어요. 확정. 알겠어요? 이걸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빛은 그냥 파동이야. 왜? 영의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은 설명되니까. 그래서 파동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파동. 파동으로 설명했는데 설명이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자, 파동으로 설명해 놓은 거 우리 한번 책에서 한번 봅시다. 저기. 자, 797페이지 잠시 가보세요. 797페이지. 자, 광전 효과와 빛의 파동성의 모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씩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파동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그죠? 약하더라도
강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빛이 강하면 더 잘 일어날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빛이 약해도 어떻습니까? 파동은 계속 쏴주면 누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적되면 에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다 튕겨나가야 돼. 그죠? 그러면 빛이 약한 빛보다 센 빛을 쫙 비춰주면 더 잘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니더라. 뭔 얘기냐면 빨간색 빛을 비췄더니 자, 약한 빛, 센 빛 이렇게 비춰봤겠지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빛을 갖다가 약한 빛, 센 빛 이렇게 비춰봤을 때 파동으로 얘기하면 얘도 나가긴 나가야 돼, 전자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잘 나가야 돼요. 또 빨리 나가야 돼요. 전자가 튕겨 나가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이거 안 튕겨나가. 이거 안 튕겨나가. 요거 했더니 즉시 튕겨나가. 얘도 즉시 튕겨나가. 이상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비춰주는 빛이 강할수록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요건 조금 이따가 최대 운동 에너지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 3번도 한번 봅시다. 빛이 약할 때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전자가 받아서 튀어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요거죠? 튀어나오긴 튀어나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즉시 나오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물질 종류에 따라서 광전자. 이 튀어나오는 애를 광전자라고 해요. 얘를 광전자라고 합니다. 빛을 받아서 튀어나온 애기 때문에 광전자라고 합니다. 자, 광전자를 방출시키는 빛의 한계 진동수가 다르다는 것을 파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진동수. 자, 진동수. 빛마다 진동수가 다 다르죠? 그죠? 빨간색은 진동수가 어떻게 되죠? 진동수가 작습니다. 요건 진동수가 큽니다. 맞나요? 빛. 자, 여기다 하나 적어 드릴게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렇게 봤을 때, 자, 이쪽이 에너지가 큽니다. 맞으면 뒤져요. 알겠어요? 여기는 에너지가 작습니다. 맞아도 멀쩡해요. 지금 전파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여기? 그죠? 자, 진동수. 자, 진동수라고 할게요. 진동수. 자, 요거 큽니다. 이거 크죠? 크죠? 비례관계. 여기 진동수. 여기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와 파장은 어떤 관계야? 반비례죠? 자, 여기 파장 작다. 아, 여기 파장 크다.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안 됩니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가시광선, 적외선이니까 여기가 빨간색. 자외선, 자주색이죠. 보라색. 여기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알겠죠? 요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주노초판 뭐 요방입니다. 자, 그래서 진동수가 작은 빛을 쬐면 아예 안 나오고, 진동수가 큰 빛을 쬐면은 약하든 세든 즉시 나온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빛을 오래 쬐어줄수록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어서 광전자는 빛의 진동수에 관계없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아무리 오래 쬐고 있어도 안 나오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전 효과는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이 전혀 안 되더라. 그러고 있는데 누가? 아인슈타인이 뭘 들고 나오느냐? 플랑크의 광양자설을 들고 나오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한 거는 그냥 해석만 한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플랑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것도 다 실험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자료 딱 보고, 오씨,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광양자설은 입자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빛이 입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로 놓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해석이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걸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걸 이제 보려면은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그거 796페이지 쪽을 조금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자. 자, 이제 책에서는 여러분들 그림을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는데, 자, 여기 빛을 이쪽에다 쏩니다. 이쪽에다가 빛을. 그럼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쪽 전자가 튀어나오는 곳을 음극이라고 하고, 반대편을 양극이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양극판, 음극판. 알겠어요? 전원장치의 음극, 양극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원이 걸려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이렇게 전원이 걸려 있으면 여기 실제로 떨어져 있으니까 빛 없으면은 전기가 안 통하겠죠. 그죠? 여기 전류계 갖다 놔도 안 흐릅니다. 그런데 빛을 딱 비추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진동수가 큰 빛이다 했더니 튀어나가는 거야. 튀어나가는데 이쪽이 플러스 극이죠? 그러니까 더 잘 가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측정을 해 봤더니, 자, 여기가 전류입니다. 이쪽은 전압이고요. 그러면 전압이 이걸 바꿔줄 수 있는 이제 뭡니까? 변환 가능한 전원 장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전압을 쫙 바꿔주면 여기에 전압이 있지만 이렇게 거의 일정합니다.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얘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쭉 떨어지다가 거의 0에 가까워질 때쯤 돼서 약간 이제 차이가 납니다. 약간 차이가 나요. 자, 이 전류는 무엇과 관계 있느냐? 자, 요게 좀 중요하죠. 광전자수와 관계 있어요. 광전자수. 광전자수는 무엇과 관계 있느냐 하면 빛의 색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자, 이거 센 빛을 비췄다라고 해볼게. 자, 약한 빛을 비췄어요. 약한 빛.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 전류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죠?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해요. 이렇게. 자, 센 빛, 약한 빛. 뛰쳐나오는 전자수가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자, 실험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요렇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쭉 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는 거죠. 마이너스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는 이 형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죠? 양극이지만 여기 마이너스 극이 쫙 모여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 역방향 전압이 약하면 갑니다. 가요. 근데 점점 역방향 전압이 세지면 세질수록 가다가 못 가겠네. 그런 애들이 생기겠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전류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어느 지점에서 0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전자들이 전부 다 가다가 이쪽으로 백을 한 거죠. 왜? 여기가 다 마이너스니까. 청력에 의해서. 여기 이해가나? 여기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약한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빛. 약한 빛을 쬐면 얘는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가느냐 봤더니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 조금 이렇게. 실제로는 살짝 휘어지지만 어쨌든 여기 도달하는 전자가 없게 되는 지점이 같아지더라. 그리고 이때의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저지 전압 또는 정지 전압 이렇게도 부릅니다. 알겠죠? 오는 걸 저지하는 거니까. 또는 전류가 이제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 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지 전압, 저지 전압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얘가 빛을 받아서 튀어나오면 광전자는 뭘 가지느냐 하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죠? 운동 에너지. 이걸 가진다고. 그런데 지금 얘가 완전히 백을 시켜버리면 이 정기적인 일, 전기 에너지 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막은 거죠. 운동 에너지가 여기 저지 전압 때문에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 상태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뛰어나오는 전자들이 다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중에 제일 센 놈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 그걸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부르고,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자, 이게 2분의 1 mv0의 제곱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최대 속력, 제일 빠른 애다.
라고 했을 때 이 값은 무엇과 같으냐? 자, 요것과 같다. 자, 우리가 그 전자기 파트에서 일은 QV입니다. QV. 이게 전하죠. 전하량.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전압. 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 뭐 예를 들어 10V 이렇게 걸려 있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얘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했을 때 뭐가 얘한테 일을 한 겁니까? 뭐가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기력이 일을 한 거죠. 전기력이. 뭐가 걸려 있으니까? 전기장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 이거 있잖아. 물체 두면은 나왔다.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그죠? 떨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했다고 그래요? 중력이 일을 했다고 그러죠? 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중력장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M, G, H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그 표현 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제 거기 전자기 쪽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W는 QV입니다. QV.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EV로. EV. 자, 책에, 여러분들 책에는, 그리고 이게 최대 속력일 때, 이게 일반적인 전압 V가 아니고, 요때의 V입니다. V0. 그래서 V0, 이렇게. 자, 책에는 79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식이 있으니까, 그걸 꼭 체크를 해 둡니다. 체크를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자, 여기를 V0로 둘 수도 있고요. V0. 저지전압으로 둘 수도 있고, 뭘로 둘 수도 있느냐 하면, 최대 운동 에너지. 요걸로 둘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책에는 이제 요걸로 뒀죠? 맞나요? 여기에다가 전하량 E만 곱해주면 요거가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지전압으로만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어떤 금속을 가지고 빛을 비췄더니, 진동수가 높은 빛을 비췄더니, 뭐가 세게 나왔어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세게 나왔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또는 저지 전압이 세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동수를 계속 바꿔봤어요. 쭉 바꿔봤더니 나오는 운동 에너지가 점점점 달라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자, 요 지점 있죠?
얘보다 더 적은 진동수로 빛을 비춰봤더니 그때부터는 에너지가 광전자가 안 나오네. 여기서부터 안 나오는 거야. 이쪽으로는. 그래서 요 지점에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야. 한계 진동수. 보통 이렇게 F0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진동수보다 커야지만 광전자가 나오네. 그리고 그것의 운동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다른 금속으로 해봤어요. 다른 금속으로 해봤더니 다른 금속도 요 기울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금속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져요? 한계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 기울기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 기울기가 뭘로 나오느냐?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알겠어요? 저지전압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H. 운동 에너지로 하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빛은 양자화되어 있구나. 이걸 안 거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이렇게 오면 자, 여기 Y 절편 부분이 있죠. 여기가 뭐가 되느냐? 여기가 W라고 하는 것인데 요게 일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일함수는 뭐냐면 금속마다 전자를 구속하는 힘이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뭐 이런 이게 공이라고 쳐봅시다. 뭐 테니스 공을 이렇게 살짝 쥐고 있어요. 그걸 누가 탁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탁 튕겨나가겠죠? 약한 에너지로 치면 이게 안 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게 탁 치니까 이게 탁 튕겨나갈 수 있겠지요? 그죠?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하다라는 것은 이건 고정이니까 진동수가 작은 빛으로 쳐갖고는 이게 안 튕겨나가는 거야. 이게 광전자인데. 근데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죠. 그거가 탁 쳤더니 이게 탁 튕겨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잡고 있는 이 에너지가 뭐가 된다? 잡고 있는 게 바로 일함수예요. 금속마다 잡는 정도가 다르다. 누구를? 광전자를. 그래서 약하게 잡고 있는 금속은 적은 에너지로도 튕겨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게 잡고 있는 애는 세게 잡고 있는 애. 일함수가 크죠? 크죠? 이런 애들은 강한 에너지로 줘야지만 튕겨나가요.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 값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거기 책에서 금속 2개가 나와 있죠? 예, 여기 뭘로 나와 있습니까? 나트륨. 요거 나트륨으로 주어져 있고, 요거 뭘로 나와 있어요? 아연. 어떤 게 진동수가 적어요? 한계 진동수가. 나트륨. 그럼 광전 효과가 어떤 게 잘 생겨요? 나트륨. 실험할 때 그럼 뭘로 하는 게 더 좋아요? 나트륨으로 안 하죠.
얘들아, 나트륨 위험한 금속이야. 에? 그리고 나트륨 꺼내봐야 금방 산소랑 반응하고 산화나트륨 되고 이러기 때문에 물하고 접촉하면 난리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 안 쓰고 이거 쓰는 거야. 그래서 실험은 아연 금속으로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광전 효과는 이게 훨씬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금속들을 다 해보겠죠.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그러나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하는 실험들은 대부분이 이제 아연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일함수가 크다는 얘기는 광전 효과가 잘 안 일어나는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빛 에너지를 줬는데, 자, 이 빛 에너지예요. 자, 빛 에너지를 줬는데, 그죠? 이 중에 뭡니까? 광전자로 튀어나가는 에너지가 있죠? 그죠? 요것과, 그 다음에, 요 값하고, 요 값. 자, 요 값. 요것만 한번 봅시다. 요만큼은 일함수죠? 그죠? 요만큼은 운동 에너지죠? 자, 다시 요 물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내가 10이라는 일함수로 잡고 있다고 가정해볼게. 그죠? 그런데 얘가 빛을 받고 난 다음에 튕겨나가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5라고 가정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빛은 얼마를 줘야 될까요? 빛은 얼마로 줘야지 되는 겁니까? 잡고 있는 게 10, 튕겨나갔을 때 에너지가 5. 그러면 얼마로 줘야 되는 겁니까? 15로 쳐줘야 되겠죠? 그죠? 15로 땅 쳐주면은 10 쓰고 얘가 5만큼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빛 에너지는 결국 운동 에너지하고 일함수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는 하면 빛을 주었던 그 에너지 있죠? 빛의 에너지. HF입니다. HF. 자, 요게 HF가 되겠죠? 여기에서 뭘 빼줘라? 일함수를 빼줘라. 그리고, 자, 요거는 HF는 뭐예요? HF? 아니, W는? W는 어떤 값입니까? W는? H에다가 문턱 진동수를 곱한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이 값은 W는 자, 이렇게 해볼게. 기울기가 뭐죠? H죠. H인데 기울기 크기만 따지면 F0분의 W죠. 기울기가. 여기가 F0, 여기가 W. 이게 기울기 값이잖아. H는 F0분의 W. 맞죠? 그 얘기는 W는 HF0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요거 식을 생각할 때 내가 잡고 있는 게 10, 뛰쳐나가는 게 5. 그러면 15로 줘야 되니까 빛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하고 일함수를 합친 거, 요게 이제 같다라고 두면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는 빛 에너지에서 일함수, 금속의 일함수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쭉 해봤더니 자, 광양자설로 해석하는 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79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해석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거 이제 쭉 읽어보시면,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광전 효과는 HF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진 광양자가 금속의 자유전자와 충돌할 때 그 에너지를 전자에 주어서 튀어나오게 하는 현상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까 그 파동에서는 모순되던 그 해석들이 전부 다 맞아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광전 효과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98페이지에 그림 두 개가 있죠. 그죠? 빛을 광자라고 해서 HF라고 두고 전자가 금속 내부에 있는 그 표면이죠. 실제로는 전자가 광자와 충돌해가지고 광전자가 되면서 운동에너지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 그래프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꼭 체크를 해 놓으세요. 여기서 요만큼이 일함수, 여기서 요만큼이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두 개를 합하면 실제로 가해준 빛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좀 책 정리를 하시고, 여기는 내용을 좀 주의 깊게 해서 읽어 보셔야 됩니다. 특히 거기 795페이지에 광전 효과 실험적 사실 있죠. 얘랑 그 다음에 광전 효과와 빛의 파동성의 모순선, 모순점 그거 비교해서 읽어 보시고, 그 다음 5번에 있는 그 광양자설부터 해가지고 798페이지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광전 효과가 파동이 아니고 입자로 설명을 해야지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컴포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컴포턴 효과. 컴포턴 산란이라고 하는 건데, 얘랑, 이 광전 효과, 이 두 개가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컴포턴 효과 설명으로 해서 결국은 빛의 이중성을 인정을 하게 돼요. 알겠어요? 두 가지 성질이 다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중성으로 인정을 하고, 그 뒤에 내용은 이제,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파동을 가진 애가 입자가 될 수 있으면, 입자인 애들도 파동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서 물질파 이론이 나와요. 물질파 이론.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는 모든 것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중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또 뒤쪽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거의 끝나고 나면, 이제, 뒤쪽 내용은, 어떻게 하지? 자, 뒤에 넘겨. 이렇게. 여기가, 이거죠. 가지고. 그 뒤쪽 내용은 선생님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전자기로 바로 넘어갈지, 그 뒤쪽 마무리를 지을지. 어쨌든, 여기까지는 할 겁니다. 우리, 여기 물질의 이중성 해가지고, 요 뒤쪽 내용까지는, 물질파 이론까지는 일단 다 끝낼 거고, 그 뒤쪽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자.